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난데없이 국정원이 등판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 회사 임원이 지금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정면으로 저격하러 나온 겁니다. 3,3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반성은커녕 청문회장에서 뻔뻔한 위증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터졌거든요. 오죽했으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여야 의원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든 쿠팡 청문회의 충격적인 막전막후, 도대체 무슨 거짓말이 있었던 건지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규모부터 짚어볼게요. 3,370만 건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예요. 그중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다는 건 사실상 쿠팡 쓰는 사람은 거의 다 털렸다고 봐야 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기본적인 식별 정보가 다 포함돼 있었어요. 이게 범죄자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협박, 이런 거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실제로 2차 피해 우려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쿠팡의 대응이 문제였어요. 유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어요.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한테 통보했거든요. 그 사이에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방치된 거예요. 내 정보가 털렸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야 알게 된 거잖아요. 더 화나는 건 쿠팡의 해명 방식이에요. 청문회 전후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좀 교묘해요. 피의자가 실제로 접근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 수준이라고 했어요.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빠져 있다고도 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규모 유출과 소규모 실제 악용 가능 건수 사이를 애매하게 만든 거예요.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처럼 보인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3,370만 건이 털렸는데 실제 피해는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호구 취급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보안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직원 한 명 실수로 털린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보안이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청문회에서 쿠팡 측 태도는 더 논란이 됐어요. 해롤드 로저스라는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나왔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로저스 대표가 국정원이 쿠팡과 함께 조사했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국정원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는 초강수를 뒀어요.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공식 반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위증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단순 말실수로 넘어갈 수준이 아닌 거죠. 여론에서는 국가기관을 끌어들여서 자기 책임을 덜어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국정원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거죠. 답변 태도도 문제였어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핵심을 비껴가는 동문서답이 계속됐거든요.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외주업체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도 반복됐어요. 본인은 몰랐다, 밑에서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여야 의원들 모두 강하게 질타했어요. 이건 비정상이다, 그만합시다. 이런 고성이 오가고 책상을 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통역 장비 착용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한국 국회를 가볍게 보는 태도라는 인상을 준 거예요. 국회 상임위와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 회피 동문서답 일관이라고 평가했어요. 위증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형 플랫폼 기업 책임자가 한국 국회에서 위증 의혹까지 받을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정서로 번진 거예요. 사고는 국민이 당하고 태도는 재벌 갑질 같다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노동 문제도 터졌어요. 쿠팡에서는 예전부터 택배 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산재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노동 환경 문제와 최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건의 책임 소재가 집중 질의됐어요. 근데 여기서 폭탄 발언이 나왔어요. 로저스 대표가 야간 근무가 주간보다 힘들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새벽에 일하는 게 낮에 일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현장의 체감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에요. 한 의원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다면서 로저스 대표한테 제안을 했어요.
하루 12시간 심야 배송을 같이 해보자고요. 대표가 직접 새벽 배송을 체험해볼 생각이 있다고 답하긴 했어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봐요. 말뿐인 체험 선언이라는 거예요. 실제 구조 개선 의지가 있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분류 작업의 노동 강도와 시간, 추가 인력 투입 문제 같은 핵심 개선 과제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과거 청문회에서도 약속이 있었거든요. 과로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분류 작업 대가 지급, 인력 보강 이런 거요. 근데 택배 노조에서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어요. 약속만 하고 안 지킨다는 거죠. 야간 노동을 주간과 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건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 경험과 상식을 부정하는 발언이에요. 자기 몸과 건강을 갈아넣는 택배기사와 물류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고통을 통계나 말장난으로 지우려 한다는 반발이 커졌어요. 불공정 거래 문제도 다뤄졌어요. 이번 청문회가 연석 청문회였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을 한꺼번에 다룬 거예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민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어요. 강력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쿠팡의 불공정 행위, 소비자 피해, 납품업체 피해를 종합 고려한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정관 로비 의혹도 터졌어요. 쿠팡이 전현직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을 대거 영입했다는 거예요. 대관 조직을 키워왔다는 게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어요. 로비 조직이라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 엄청난 발언을 했어요. 쿠팡으로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내부에 경고했대요. 장관이 그 정도로 경고할 만큼 정관 로비 위험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메시지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관 출신 로펌과 대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입법 노동 이슈에서 로비가 이뤄진 정황도 지적됐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나라가 뒤집힌 상황에서도 결국 돈과 인맥과 정관 카르텔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납품업체 라이더 기사 소비자는 약자 위치에 있는데 쿠팡은 정관과 로펌과 로비 조직으로 방패막을 쌓는 구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드러났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약자는 털리고 강자는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인물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창업주의자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이 불참했어요. 핵심 증인인데 안 나온 거예요. 국회를 무시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실질적인 키맨들은 앞에 안 나오고 임시대표와 실무진만 방패처럼 내세운 거예요. 소유는 해외에, 책임은 국내 직원한테 떠넘기는 전형이에요. 국회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줄줄이 고발했어요. 따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고요. 이번에는 진짜 칼을 빼든 거예요. 정부 측도 강경해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현재 3% 수준인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는 방향, 징벌적 과징금 집단소송제, 손해배상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에요.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기조가 형성됐어요.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냉소도 있어요. 이번에도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불신이 이미 쌓여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사고와 반복되는 노동 공정 문제에도 과거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처벌 배상 구조 개편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분노와 냉소가 결합하는 양상이에요. 화는 나는데 바뀔 거라는 기대는 없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팩트로 확인된 건 3,370만 건대 수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쿠팡은 실제 접근 저장된 계정은 약 3,000개, 결제 로그인 정보는 유출 안 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냈어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원이 직접 허위 발언이라며 위증 고발을 요청했어요. 공정위와 정부는 영업 정지까지 포함한 강력 제재와 징벌적 과징금 집단 소송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에요. 택배 물류 노동자 과로 산재 논란과 분류 작업 대가 인력 투입 문제는 이전 청문회에서도 약속이 있었지만 실질 개선이 없다는 비판이에요. 국민 분노를 자극한 포인트는 명확해요. 나라 절반 정보가 털렸는데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꼬리 자르기 축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야간 노동, 현장 노동을 과소평가하는 발언과 반복되는 산재 과로사에 비해 매우 느리고 인색한 개선도 분노 포인트예요. 위증 의혹,
국정원 끌어들이기, 정관 로비 의혹 등으로 법과 제도도 돈과 인맥으로 우회하려 한다는 불신이 커졌어요. 실질 책임자는 국회에 안 나오고 임시 대표 실무진만 방패로 세우는 구조에 대한 거부감도 크고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정부도 강력 제재를 검토 중이에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큰 사고가 터져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어요. 그 피해자 중에 여러분도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기업이 이런 대규모 사고를 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